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늄 유기화학 제11장의 2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첫 번째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첨가 반응이에요. 첨가 반응. 자, 얘는 반응 기질이 원쓰리 부타 다이엔 화합물이 될 거고, 그 다이엔 화합물이 친핵체로 쓰는 겁니다. 친핵체.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HX나 X2가 친전자체로 첨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다이엔, 원쓰리 부타 다이엔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형태인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는 다이엔과 큐뮬레이트 되어 있는 다이엔, 그것도 간단히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알켄의 HX 첨가 반응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과산화물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이냐, 안티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이냐. 두 가지를 다 생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HX 첨가 반응은, 원쓰리 부타 다이엔을 이용해서 HX 첨가 반응을 하는 거는, 과산화물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한 HX만을 이용해서 반응하는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이엔도 이제 HX 첨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일반적인 알켄 분자와 마찬가지로 다이엔 화합물도 이중결합에 HX가 첨가되는 반응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응 형태로 보면 당연히 원쓰리 부타 다이엔 화합물, 다이엔 화합물이 친핵체로 쓰는 거고, 여기다 HX나 X2가 첨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친전자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친전자성 첨가 반응 형태가 되죠. 자,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경유해서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중결합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반응 과정에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첫 번째 가장 간단한 아이솔레이티드 다이엔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이중결합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독립적으로 반응해. 양쪽 편의 이중결합이 독립적으로 반응해요. 반응성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더 빠른 반응성이 큰 거, 거기가 먼저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반응하고 둘 다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에 따르는 첨가 생성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룡인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탄소 양이온이 관여가 되니까. 자, 그때 이제 과량을 처리했어요. 그러면 여기 말단에 수소가 붙고 중심부에 브로마이드가 붙은 형태의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기를 만약에 일당량을 정확히 맞춰서 쓴다. 이쪽의 이중결합과 왼쪽 편 말단의 이중결합 중에 반응성이 더 큰 거는 왼쪽 편이죠. 전자 밀도도 좀 더 높기도 하겠지만 더 안정한 탄소 양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전이상태 에너지가 이쪽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만 첨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다이엔, 이거를 볼 거예요. 원쓰리 부타 다이엔이 HX와 첨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중간체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데 그 탄소 양이온이 한쪽 편에 이중결합이 관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은 알렐성 탄소 양이온이라고 하는 형태가 돼요. 간단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앞쪽에서 한번 나왔던 구조, 알렐성 탄소 양이온 이런 구조가 돼요. 원쓰리 부타 다이엔이니까 이렇게 봐야겠구나. 이렇게 되고 여기가 양이온이 되죠. 이런 구조. 그래서 이중결합의 알렐릭 위치의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이쪽 편을 이용해서 공명 구조가 그려질 수 있거든. 그래서 실제 첨가 생성물은 두 가지가 만들어져요. 첨가 생성물은 공명 구조상 두 가지 형태에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일단 좀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두 가지가 원투 첨가 생성물과 원포 첨가 생성물인데 저 1번, 2번, 1번, 4번은 상대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원투 첨가 생성물은 여기 상대적으로 1번과 2번 위치에 H와 Br이 첨가가 됐을 때 이거를 원투 첨가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수소 혼자가 붙고 이것부터 1번, 2번, 3번, 4번 위치에 브로마이드가 붙을 때 얘는 원포 첨가 생성물이라고 부르죠. 상대적인 번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반응 메커니즘을 보시면 일반적인 알켄의 반응과 똑같아요. 알켄의 반응과 똑같아. 자,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가 HX를 공격해서 CH 결합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되는데 그 탄소 양이온은 앞쪽의 구조에서 본 것처럼 알릴성 탄소 양이온이기 때문에 공명 안정화된 2차 알릴성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생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비교적 안정화한 탄소 양이온이긴 하지만 반응 물질에 비해서는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흡열 반응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과정의 활성화 에너지 값이 제일 크기 때문에 여기가 속도 결정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탈된 X-가 탄소 양이온을 공격하죠. 그런데 공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두 군데가 존재하게 돼요. 가능한 공명 구조에 존재하는 각각의 탄소 양이온을 모두 공격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여기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겠지. 여기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여기 차수도 그렇긴 하지만 여기 부분은 이중결합의 인접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한 선택성이 100%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공명 구조를 표현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온이 일로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올 수 있지? 그러면 이제 Br-가 여기 탄소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가 생성되는 거야? 원투 첨가 생성물이 얻어지는 거고, 여기를 공격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1,4번 원포 첨가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만들어지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건들을 보기 전에 일단 이 각각의 중간체와 생성물의 안정도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 반응 생성물의 안정도를 비교해 볼 건데, 원포 첨가 생성물이 원투 첨가 생성물보다 더 안정해요. 왜? 원투 첨가 생성물은 말단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형태이고, 원포 첨가 생성물은 내부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형태죠. 즉, 생성물은 알켄 화합물인데, 더 많이 치환되는 형태가 요거라는 거죠. 얘는 2치환되어 있는 알켄 타입이고, 얘는 말단에 존재하니까 1치환되어 있는 알켄 타입이거든. 그래서 생성물의 안정도로만 보면은 원포 첨가 생성물이 더 안정합니다. 맞죠? 에너지 비교해보면. 이번에 이제 반응 중간체, 알릴성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볼 건데, 원투 첨가 반응 중간체, 원투 첨가 반응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그 중간체의 구조가 원포 첨가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그 중간체보다 더 안정해요. 왜냐면 알릴성 탄소 양이온이긴 한데 차수가 달라요. 자, 보시면 요거는 원투 첨가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쪽이지. 여기긴 하지만 여기에요. 그러니까 알릴성 탄소 양이온이고 2차예요. 그렇죠? 2차 알릴성 탄소 양이온인데 원포 첨가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쪽은 여기. 공명구조를 뺐을 때 여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양이온이 얘는 1차잖아. 그래서 1차 알릴성 탄소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생성물의 안정도는 원포 첨가 생성물이 더 안정하다. 근데 중간체의 안정도는 원투 첨가 생성물을 형성하는 쪽의 중간체가 더 안정하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실제 탄소 양이온 중간체 분자는 지금 공명구조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릴 때 두 가지 형태로 그리긴 하지만 실제 그 구조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실제 구조는 뭐야? 그 두 구조의 평균 구조에 가까운 공명 혼성체 형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실제 탄소 양이온 중간체 분자는 어느 한쪽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혼합 형태, 즉 공명 혼성체로 존재하게 돼요. 공명 혼성체. 그러면 실제 반응이 진행이 될 때는 두 구조 중에 하나의 구조 형태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거든요. 공명 혼성체 상태에서 반응이 진행되진 않고 이 공명 혼성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구조들 중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는 어쨌든 이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란 말이지. 요거나 요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알릴탄소 양이온 중간체 안정도가 차이가 나잖아. 안정도 차이로 인해서 각각의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활성화 에너지 차이로 인해서 반응 속도 차이가 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반응 속도 차이로 인해서 선택성이 생성이 되는 거죠. 선택성이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X-가 2차 알릴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공격하는 반응. 얘가 원투 첨가 생성물을 만드는 반응이죠. 그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값이 1차 알릴탄소 양이온을 공격하는 반응. 얘는 원포 첨가 생성물을 만드는 반응이지. 이거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훨씬 작죠. 왜냐면 더 안정한 중간체 상태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얘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하몬드 가설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반응물로부터 반응을 통해서 한번 첨가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만들어졌어. 그럼 여기서 이제 반응이 진행되는 거잖아. 그럼 이 전이 상태의 구조와 에너지는 반응물과 유사한데, 이 실제 반응물은 공명 혼성체 상태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전자의 배치나 이런 양이온의 위치나 이런 게 다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 순간적인 에너지 차이가 날 거잖아. 그러면 뭐가 더 안정하다? 2차 알릴성 탄소 양이온을 거쳐서 진행되는 쪽의 활성화 에너지 값이 더 낮겠죠. 그게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생성되는 거야? 원투 첨가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에너지가 더 높은 전이 상태를 거치게 되면은, 즉 활성화 에너지가 더 높은 1차 알릴성 탄소 양이온을 공격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면은 뭐가? 원포 첨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사실 반응물의 에너지는 동일하지만 이게 딱 반응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구조가 분리가 돼서 보이긴 시작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전이 상태 에너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몬드 가설을 이용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뭐가 더 먼저 만들어지고 뭐가 나중에 만들어지고,
이게 반응 조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반응을 시키던 원투 첨가생성물이 먼저 만들어질까? 원포 첨가생성물이 먼저 만들어질까요? 어떤 조건이든지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원투 첨가생성물이 먼저 만들어져요. 당연하겠지. 앞쪽에 누누이 얘기했잖아. 얘가 활성화 에너지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투 첨가생성물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게 만들어질 확률이 더 큰 거지. 원투 첨가생성물이 만들어질 확률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원포 첨가생성물도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거를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반응 온도거든. 반응 온도. 자, 똑같이 원스 부타다이엠 H가 반응해서 원투 첨가생성물, 원포 첨가생성물을 만들었는데 반응 온도에 따라서 그 비율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야. 마이너스 80도씨라고 하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했더니 원투 첨가생성물이 80%, 원포 첨가생성물이 20%의 비율로 만들어졌고 40도씨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반응을 했더니 이때는 원포 첨가생성물이 더 높은 비율, 원투 첨가생성물이 더 낮은 비율로 만들어졌더라. 아, 그러면 어떠한 온도가 관여가 되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게 선택성이 달라지겠구나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영향을 주는,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반응의 선택성을 결정하는 어떤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요인에 의해서 선택성이 달라지는 거구나. 일단 그 점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낮은 온도에서는 원투 첨가생물이 유리하다. 높은 온도에서는 원포 첨가생물이 유리하다. 낮은 온도는 이제 속도로 쪽으로 먼저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키네틱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포 첨가생성물 같은 경우는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연력학적, 서머다이나믹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를 이렇게 부르니까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투 첨가생성물이 아니라 그냥 키네틱 생성물이다. 원포 첨가생성물이 아니라 서머다이나믹 생성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 용어는 반드시 연기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요인이 있을 거다라고 앞에서 유출했었죠. 그게 뭐냐면 반응의 가역성이야. 자, 온도에 따른 반응 생성물의 차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역성이야, 가역성. 반응이 가역적으로 진행되느냐, 비가역적으로 진행되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이 뭐라는 거야? 온도라는 거지. 자, 만약에 첨가 생성물로부터 다시 중간체인 탄소 양이온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가능하다면 무슨 말이냐면은 원투 첨가 생성물은 이런 구조에 여기가 BR이었죠. 원포 첨가 생성물은 여기에 BR이었어. 지금 수소는 생략했어요. 수소는 나타내지 않았어. 자,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다 중간체 형태로 돌아올 수가 있다면, 중간체 형태는 탄소 양이온이겠지. 메커니즘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이거 BR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여기가 탄소 양이온. 얘가 원투 첨가 생성물을 만들어냈던 그 탄소 양이온 중간체잖아. 2차 알레시아 탄소 양이온. 얘는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러면 여기가 양이온이 되겠죠. 얘는 원포 첨가 생성물을 만들어냈던 1차 알레시아 탄소 양이온.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첨가 생성물, 얘는 원투 첨가 생성물이고 얘는 원포 첨가 생성물이잖아. 이 원투 첨가 생성물과 원포 첨가 생성물이 반응 중간체, 물론 이거는 이제 공명 혼성체로 존재하겠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만약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 되는 거야. 비가역 반응은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한번 딱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반응, 그거를 비가역 반응, 영어로 irreversible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생성물에서 다시 중간체 형태로 돌아올 수 있는 반응, 결과적으로는 반응물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반응은 뭐가 된다? 리버시블한 가역 반응이 돼요. 근데 이 가역성을 결정하는 게 온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거지. 왜? 이 과정의 에너지가 되게 높거든. 왜 높아요? 앞쪽에 봤잖아. 여기에서 지금 일로 가는 거잖아. 여기서 일로. 여기는 여기에서 일로. 에너지가 어떻게 돼? 이게 에너지지. 지금 역반응이니까 여기가 반응물이 되고 얘가 생성물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 값이 이만큼이야. 되게 높잖아요. 그쵸? 활성화 에너지 값이 상당히 높은 거야. 자, 이 과정은 흡열 반응이며 상당히 큰 활성화 에너지 값. 반응열의 정반응이 활성화 에너지 값이 더한 값이잖아.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여기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반응은 굉장히 발열 반응으로 잘 진행됐어요. 얘가 훨씬 더 안정하니까. 근데 안정으로부터 불안정하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고 그 활성화 에너지 값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거잖아. A가 지금 반응 중간체고
B와 C. B가 지금 에너지적으로도 높으니까 원투 첨가 생성물일 거고, C가 원포 첨가 생성물이 되겠죠. 여기 표시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활성화 에너지 값이 낮은 A에서 B로 갔어. 근데 만약에 B가 A로 갈 수 있다면, A가 지금 요게 B야. 여기다 표현을 해드리면, 이게 원투 첨가 생성물이니까 얘가 B고요. 얘가 C야. 그리고 요게 뭐야? 요게 A야. 요게 공유 혼성체 상태가. 자, 그러면 B가 충분한 에너지가 제공이 돼서 A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즉, 이 과정이 일어나서 탄소 양이온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A에서 C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왜냐면, 보세요. B가 A가 된다는 얘기는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 값을 거쳐서 반응이 진행됐다는 얘기지. 그럼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 값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만큼의 활성화 값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선택성은 얘가 더 높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일단 여기로 가는 게 더 높은 선택성을 보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가서 충분한 에너지가 제공이 되면은 이렇게 높은 언덕을 거쳐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높은 언덕을 거쳐서 C가 만들어졌으면 C로부터 A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활성화 에너지 값이 더 높아. 왜? C가 훨씬 에너지적으로 안정하잖아. 이게 훨씬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하잖아. 그러니까 이 에너지, 그러니까 제공되는 온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죄송해요. A에서 B로 가고 B에서 다시 A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A가 C로 될 수 있긴 한데 C가 A가 되지 않게끔 되는 온도면은 C에 대한 선택성이 되게 높겠죠. 그렇죠? 근데 반응 온도가 되게 낮으면 A에서 B가 딱 만들어졌어. 그럼 B가 A로 될 수 있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넘지 못하는 거야. 온도가 낮으면 충분한 에너지가 제공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이 가역성을 결정하는 거지.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낮은 온도에서는 비가역적이야. A라고 하는 탄소 양이온 중간체 공명 혼성체에서 B, 원투 첨가 생성물이 더 빠르게 만들어져. 얘는 당연히 이게 먼저 만들어져. 왜? 활성화 에너지 값이 더 낮으니까. 근데 B가 다시 A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어렵다는 거지. 온도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으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C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둘 다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하나만 100%로 만들어지는 조건은 없어요. 그 조건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혼합물로 얻어져. 이 반응 조건에 따라서 뭐가 좀 더 높은 비율인지가 달라지는 거지. 낮은 온도에선 B가 주로 생성이 되고 B가 다시 A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B가 생성될 확률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연력학적 조건에서는 충분한 온도가 제공되는 조건, 높은 온도잖아요. 얘는 가역적으로 진행되는 거야. A가 B가 먼저 만들어져. 여기가 처음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야. 그 다음에 B가 다시 A로 돌아올 수 있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지. 왜? 높은 온도니까 충분한 에너지가 제공이 됐거든. 그 다음에 A에서 이번에 C로 가는 거야. 얘가 세 번째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C에서 A로 가는 거는 활성화 에너지 값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성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쉬워요. B가 높은 비율로 만들어지고 싶다. 그러면 A로 돌아가지 않게끔 하면 되니까 온도를 굉장히 낮춰서, 아까 본 것처럼 마이너스 80도씨 정도로 낮춰서 하면은 B가 높은 비율로 만들어질 거고, 온도를 충분히 높이는데 C가 A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에너지. 이 활성화 에너지는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서 반응이 일어나기가 좀 힘든 에너지. 그게 이제 에너지 레벨을 결정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그러니까 B가 A로는 갈 수 있고, A가 C로는 갈 수 있는데, C가 A로 가기 어려운 그 정도의 에너지를 만약에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C에 대한 선택성이 제일 높겠죠. 그 온도가 앞에서 보면은 40도씨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만 좀 잘 잡아두시면 개념 싸움이야. 왜? 반응 메커니즘 앞에 본 것처럼 우리가 배웠던 메커니즘이니까 반응 메커니즘은 전혀 고려할 게 없어요. 얘는 뭐? 개념 싸움이다. 아시겠죠? 뒤쪽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화합물이 일당량의 HCl과 반응했을 때 얻어지는 생성물의 구조를 모두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당량과 반응을 한 거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 중에서 왼쪽 편의 이중결합도 반응할 수도 있고 오른쪽 편의 이중결합도 반응할 수 있는데,
반응을 했을 때 좀 더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생성될 수 있는 쪽이 우세하게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이 경우는 오른쪽 편이 우세하게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H 플러스를 공격하게 되면은, 자, 생성물은, 그 중간체 생성물이죠. 이중결합 분자하고, 이쪽 편으로 수소원자가 붙죠. 탄소 양이온이 일로 생성이 돼야, 이제 알렐릭 위치로, 양이온이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얘는 공용 구조가 존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중결합 1로 옮겨오면서 플러스 형태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Cl-가 공격하게 되고 여기에서도 Cl-가 공격하게 되죠. 자, 그럼 생성물은 이런 골격이 생성되겠네요. 자, 이쪽에 이중결합이 존재하면서 일로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오른쪽 편의 화합물은 이쪽 편으로 이제 클로라이드가 되어 있는 형태 화합물, 이 두 가지 형태 화합물이 생성이 되고요. 자, B번도 어느 쪽 편이 우세하게 먼저 진행이 되냐면 오른쪽 편에서 먼저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중결합 존재한 상태에서, 자, 탄소 양이온이 여기 탄소 쪽으로 생성이 돼야 알렐리 위치가 되기 때문에, 자, 수소가 여기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탄소 양이온이 일로 생성이 되고, 이거 역시 공용 구조가 존재할 수 있죠. 이중결합, 그다음에, 자, 탄소 양이온이 이쪽 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Cl-가 공격을 하고 여기도 Cl-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최종 첨가 생성물의 구조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쪽 편으로 클로라이드가 도입이 되고요. 이 경우는 여기로 클로라이드가 도입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화합물이 혼합물로 얻어지게 되고요. 자, C번의 경우에는 이제 분자가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어느 쪽이 먼저 반응을 하는지는 의미가 없고요. 자, 여기에서 HCl을 공격한다. 자, 다음에 메틸기고 이중결합 존재 상태에서 어디로 수소원자가 붙냐면 여기로 수소원자가 붙고 탄소 양이온이 일로 생성이 되죠. 자, 공명구조 역시 존재하게 되고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이중결합이 일로 이동하고 양이온이 일로 이동한 상태. 자, 이 두 공명구조 상에서 Cl-가 이제 각각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 메틸기 이중결합 존재하고 클로라이드가 1로 도입이 되고요. 이 오른쪽 편의 화합물은 이렇게 되고 이쪽 편은 이제 클로라이드가 도입이 된 형태의 화합물. 이 두 가지가 혼합물로 얻어지게 됩니다. 자, D번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분자가 대칭성이 있으니까 뭐 어느 쪽을 공격하든 그건 의미가 없고요. 이중결합 존재한 상태에서 여기 말단 쪽으로 수소원자가 붙고 양이온이 일로 생성이 되죠. 자, 역시 공명구조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이중결합이 일로 옮겨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편으로 양이온 상태. 역시 Cl- 공격하고 여기도 Cl- 공격하게 되면은 최종 생성물의 형태는 이쪽에 이중결합 존재하고 여기 CH3기가 되는 거고 CH3기에 이쪽에 클로라이드가 도입이 되고요. 자, 오른쪽 편의 화합물은 이중결합 여기로 클로라이드가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 이 두 가지 형태의 혼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5번 제시된 반응은 높은 온도에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보통 높은 온도에서 진행되면은 원투 첨가 생성물보다는 원포 첨가 생성물이 우세하게 얻어지게 되죠. 자, 근데 이 경우는 원포 첨가 생성물보다 원투 첨가 생성물이 우세하게 얻어진다. 높은 온도에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결과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HBr이 첨가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메커니즘 한번 좀 그려보면 분자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먼저 공격을 하든 상관이 없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양이온이 생성되는 위치는 이쪽 편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래야 이중결합의 알릴릭 위치로 양이온이 생성될 수 있으니까. 자, 여기로 수소원자가 붙은 상태이고, 여기로 양이온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공명 구조가 그려질 수 있고요. 이렇게. 자, 메틸기 이중결합이 1로 옮겨온 상태. 이렇게 되죠. 자, 양이온이 어디? 1로 이동을 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형태의 혼합물이 이제 공명구조로 얻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에 Br-를 공격하는 거예요, 각각. 자, 그러면 첫 번째 생성물은 이렇게 되고, 이중결합, 메틸기. 그 다음에 여기로 수소원자가 붙으면서 여기로 브로마이드가 붙은 거죠. 수소가 열로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원투 첨가 생성물. 자, 그리고 오른쪽 편의 경우는 이 상태에서 이중결합 1로고 메틸기, 그 다음에 여기 탄소 쪽으로 메틸기 하나에 브로마이드가 도입이 되죠. 여기는 수소가 붙은 위치는 여기 부분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1, 2, 3, 4번. 이게 원포 첨가 생성물이 되죠. 자, 보통 높은 온도에서 진행이 되면은 원포 첨가 생성물이 더 우세하게 얻어지는데 안정도 자체 차이가 나죠. 얘는 이치환 알케인 형태이고, 왼쪽 편의 원투 첨가 생성물은 둘, 세 개니까 얘는 삼치환이에요. 자,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진행이 됐지만 최종 생성물의 구조 자체가 요게 더 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서머다이나믹, 연력학적 생성물이에요. 그게 원투 첨가 생성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쪽에서 물어본 것처럼, 자, 높은 온도에서 진행이 됐지만 원투 첨가 생성물이 더 안정한 원투 첨가 생성물이 연력학적 생성물이 되기 때문에 원투 첨가 생성물이 더 우세하게 얻어진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큐뮬레이트드 되어 있는 다이앤, 알렌 타입에서 이제 HX 첨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일어나기도 하고, 얘는 이제 기본서 본문 내용에는 없는데 연습 문제에 이게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교재인지 모르겠지만 연습 문제 요거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의를 제기하기도 해요. 이거 맞아요? 진짜 맞는 거예요? 해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큐뮬레이트 되어 있는 다이앤인 알렌 화합물도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HX의 첨가 반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원투 프로판 다이앤, 프로파 다이앤 화합물에다가 HBr 첨가 반응을 하면은 이 화합물이 만들어지거든요. 구조가 이런 거야. 이게 반응물인 거고 여기다 HBr을 처리했더니 여기 부분에서 반응이 일어난 거야. 얘가 HBr을 공격한 거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선택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여기에 양이온이 만들어질 것인지 여기에 양이온이 만들어질 것인지, 그렇죠? 여기인지 여기인지. 근데 양이온이 어디 만들어지냐면 여기 만들어져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여기가 이중결합의 알릴릭이 있으니까 여기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그 부분이 되게 고려해야 될 점이거든. 양이온이 여기 만들어져. 그 말은 무슨 말? 수소 원자가 여기 가서 붙는다는 얘기야. Br이 여기 가서 붙고, 그래서 탄소 원자에 Br이 도입된 화합물이 만들어져요. 제가 왜 저거를 잘못 얘기했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 아시겠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다른 위치로 들어가. 그럼 왜? 저기 양이온이 생성되면 알렐리 위치일 것 같은데 왜? 그쵸? 자, 그 부분이 이제 어려운 지점이 되는 거지. 첫 번째 반응 결과 생성되는 탄소 양이온 중간체 안정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자, 이게 좀 중요하죠. 얘는 오비탈 배양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해요. 어떤 오비탈? 저 알렌에 대한 오비탈의 배양이 분석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반응이 진행이 됐어. 자, 그러면 이 알렌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지금 결합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결합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알렌이라고 하는 거에 이중결합의 배양을 보면은 한쪽의 이중결합은 이런 배양.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똑같이 평행하게 존재할 수 있나요? 아니야. 하나의 이중결합의 배양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면은 나머지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수직으로. 이게 가장 핵심이야. 이게 가장 핵심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쪽에 파이 결합의 위상을 지금 보면은 여기는 지금 실선이라는 얘기는 칠판에 동일한 평면에 수소원자 존재하는 얘기야. 그럼 오른쪽 편에서는 p 오비탈을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면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p 오비탈이 칠판에 수직으로 존재해서 파이 결합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쪽은 이거의 수직이잖아. 그러면 뭐 여기선 p 오비탈이 이렇게 칠판과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수소가 앞뒤로 존재하는 거죠. 우선 이렇게 존재하는 거에서 HBr을 공격했다고 봐봐.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가 생성될 수 있어요. 맞나요? 수소가 1로 붙으면서 양이온이 1로, 그다음에 수소가 여기 붙으면서 양이온이 1로. 근데 이거는 뭐가 더 안정한지를 일단 에너지를 비교하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뭐 당연히 어떤 뭐 에너지적인 뭐 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여기서는 이게 만들어졌잖아. 생성물로 이게 만들어졌거든? 이거를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진행되냐고. 이게 더 안정하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더 안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진행이 됐던 거지. 그럼 이게 더 왜 안정해요? 왜 안정할까? 그것까지는 설명드릴 수 있어. 근데 그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나도 모르겠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결과를 해석한 거야, 나는. 아시겠죠?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나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얘가 만들어진다고 나왔어. 얘는 반응을 해보니까 얘가 나온 거야. 얘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경로로 반응이 진행이 됐겠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저는 해석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면은, 자, 여기는 지금 2차고 과잉일성 탄소 양이온이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에너지가 높을 거야. 되게 불안정한 시스템이거든, 여기가. 근데 얘는 더 불안정하다는 얘기야. 왜냐면 얘는 1차예요, 1차. 얘는 이중결합은 왜 역할을 못 하는데요? 여기 이중결합이 여기에 p-오비탈을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효과가 없어. 그래서 얘는 1차 탄소 양이온의 에너지만 가지게 되는 거야. 그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야. 1차 탄소 양이온의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 이중결합을 통해서 안정화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거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보다 에너지가 높아지는 이유는 여기가 이중결합에 의해서 안정화가 안 되는 거야. 컨주게이션 시스템이 안 되는 거지. 왜? 컨주게이션 시스템이 안 돼. p-오비탈 존재하는데 컨주게이션 시스템이 안 돼. 왜 안 될까? 평행하지가 않은 거야. p-오비탈들이. 자, 그래서 요 오비탈의 그 배양이 필요한 거야. 자, 보세요. 여기서 수소원자가 가서 붙었어. 그럼 p-오비탈이 여기는 이렇게 존재하겠지. 이렇게 존재했었던 p-오비탈에서 파이결합이 이렇게 존재했었으니까 여기에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면 p-오비탈은 여기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을 거야. 그렇죠? 남아있을 거야. 그리고 이쪽 편에 이중결합은 이렇게 존재하겠지. 자, 이중결합은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p-오비탈은 이렇게 존재해. 맞죠? 여기 이해되셨지? 여기에 똑같이 적용해봐. 여기 이중결합은 지금 p-오비탈이 이렇게 존재했어. 여기 p-오비탈은 어떻게 존재해? 여기 p-오비탈 이렇게 존재하잖아. 평행해? 안 평행해요. 안 평행해. 이렇게 존재하잖아. 물론 얘는 단위결합이니까 빠르게 회전을 해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얘가 빠르게 회전해서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안정화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이게 안정화가 되는 과정은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가능한 거잖아. 그쵸?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는다고. 왜? 이 상태의 구조에서는 1차 탄소 양이온의 역할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중결합이 이 p-오비탈을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거의 에너지 측면에서 얘가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이게 먼저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만들어져야 빠르게 변환을 해서 에너지가 확 낮아질 수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회전을 하고 막 자시고 할 걸 따질 수도 없는 거야. 얘가 안 만들어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개념이거든? 요게 연습 문제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비탈의 배양,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1차 탄소 양이온보다 이렇게 비교하면은 바이닐성 2차 탄소 양이온이 더 안정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야. 물론 이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 구조상에서는 이게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아시겠죠? 정리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X2가 첨가되는 반응인데 얘는 개념이 HX 첨가되는 반응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도 앞쪽에 나왔어요. 할로겐 이온 중간자를 경해서 반응은 똑같이 진행이 된다. 자,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는 다인 당연히 둘 중에 반응성이 더 큰 쪽이 먼저 일어나겠지. 물론 과량을 쓰면 다 반응이 일어나고 독립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는 다이엔에선 이제 안티첨가된 화합물이 입체 특이적으로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과량을 쓰면 양쪽 편에 다 BR이 도입된 형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물론 여기와 여기의 배양은 안티첨가가 되는데 뭐 말단 쪽에는 카이르탄소가 아니니까 굳이 따질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일당량만 BR2를 쓰게 되면 여기가 에너지가 더 높잖아요. 여기 부분에서만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는 앞쪽에 HX 첨가되는 것과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생성물의 구조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해석하는 결과로서는 똑같아요.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다이엔 얘도 똑같이 두 개가 만들어져. 두 개가. 원실의 부타 다이엔이 X2와 첨가 반응을 하면은 할로늄 이온이 생성이 되겠지. 그때 어느 쪽을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첨가 생성물이 얻어지게 돼요. 얘는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진 않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리 형태가 되기 때문에 탄소 양이온의 이제 그 자료옮김 반응, 자료옮김이 아니지? 공명구조를 통해서 이제 양쪽 편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설명이 됐었는데 얘는 그렇게 설명하기 좀 어렵고 뒤쪽에 메커니즘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두 가지 화합물이 똑같이 만들어져요. 원투 첨가 생성물과 원포 첨가 생성물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이게 일단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게 여기 탄소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를. 이것과 여기를 공격하면 파이 결합이 이동하면서 얘를 결합을 끊어낼 수 있거든. 이 부분이 조금 특이적인 거죠. 여기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를 공격하면 원투 첨가 생성물이 되는 거고, 여기를 공격하면 원포 첨가 생성물이 되는 거지. 자, 생성물의 안정도 뭐가 더 안정이에요? 얘가 더 안정이에요. 아시겠죠? 얘는 말단, 얘는 내부 알켄 형태니까. 자, 이 경우도 온도에 따라서 이제 반응 경로가 달라지게 된다. 낮은 온도 짧은 반응 시간은 원투 반응이 유세하고요. 높은 온도 긴 반응 시간은 원포 반응이 유세하다. 얘는 키네틱 컨트롤에 따르는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높은 온도 긴 반응 시간은 서머다이나믹 컨트롤에 따르는 생성물이 얻어지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이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큐뮬레이티드 되어 있는 다이엠도 똑같이 첨가 반응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위치적인 걸 고려할 필요가 없겠지. 둘 다 X가 붙으니까. 여기도 브로마이드 붙고, 여기도 브로마이드 붙고. 자, 근데 두 개의 브로마이드 원자가 혼성화가 서로 다른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잖아요. 자, sp2 탄소고 얘는 sp3 탄소입니다. 이 BR 두 개가 신첨가인지 안치첨가인지 알 수 있어요? 모르지. 왜? 이 결합되어 있는 오비탈의 배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붙는 방향이 서로 이제 그 공격할 때 서로 다른 쪽을 공격해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오비탈의 배양 때문에 서로 배양이 다른 건지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성화가 서로 다른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첨가된 두 브로마이드 원자 사이의 입체적인 특징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돼요. 메커니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뭐 똑같은 원리로 따져보면 여기로 양이온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로 양이온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피오비탈이 이 브로마이드가 공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여기가 브로모늄 이온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능성 중에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가능성 중에 하나. 여기가 고리 형태로 말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피오비탈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치라고 하면은. 그래서 요거는 딱 이것만 나타낸 건 아니고, 이것만 나타내는 메커니즘만 있는 건 아니고, 고리 형태도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의 메커니즘을 그냥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메커니즘이 새로운 메커니즘은 없잖아요. 그쵸? 본 것처럼 개념 싸움이에요. 개념 싸움. 원투 첨가 반응이 무엇인지, 원포 첨가 반응이 무엇인지, 속도로적인 조건, 연력학적인 조건, 그게 반응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가역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역적으로 진행되지 않는지, 그런 개념을 좀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연습 문제 좀 풀어보셔야 돼요. 여기 부분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